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평생 일해온 그 자리에 내일부터 2억짜리 로봇이 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상과학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2년 후 2028년의 이야기입니다. 한 달 만에 주가가 2배로 뛴 회사, 128조 원으로 평가받는 로봇 기업, 그리고 단 한 대의 로봇도 들어올 수 없다며 판을 엎겠다는 노조.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제조업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 경제학에서는 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2026년 1월 22일 한국 증시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52만 9천 원.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28만 원대였던 주가가 거의 2배로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신차 출시?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실적 발표? 그것도 아닙니다. 증권가는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현대차가 자동차 회사에서 로봇 회사로 재평가받고 있다고요. 바로 이 녀석 때문입니다. 아틀라스. 2026년 1월 6일 라스베이거스 CES 무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누운 자세에서 스스로 일어나 사람처럼 걸어나온 로봇 한 대가 한국 제조업의 미래를 바꿔놓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 있었습니다. 2025년 말까지 수천 대의 옵티머스를 배치하겠다고 말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제 생산량은 수백 대 수준. 자율주행과 정밀 제어에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아틀라스는 달랐습니다. 56개 자유도, 옵티머스는 40개입니다. IP67 등급 방수 방진,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작동합니다. 50kg 운반 능력에 자율 배터리 교체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26년 생산 물량 전체가 예약 마감됐습니다. 영국 IT 전문 매체 레지스터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현대차의 아틀라스가 테슬라를 제치고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의 선두주자로 올라섰다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CEO 로버트 플레이터는 말합니다. 단순히 멋진 로봇을 만드는 것을 넘어 실제 인간의 삶을 안전하고 생산적으로 만들어줄 유용한 로봇을 공급하겠다고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닙니다. 실험실의 로봇이 공장으로 나오는 순간입니다. 돈을 내고 살 수 있는 제품이 된 겁니다. 2013년 이 로봇의 첫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한 한 살 아이 같다고요. 당시 DARPA,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이 재난구조용으로 개발한 아틀라스는 균형을 잡고 두 발고 서는 것 자체가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2016년 개량형이 공개됐을 때 세상은 놀랐습니다. 험지로 돌파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험실 안의 로봇이었습니다. 2024년 전환점이 왔습니다. 10년 넘게 사용한 유압식을 버리고 완전 전동식으로 바꿨습니다. 실험실을 떠나 공장으로 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6일 연간 3만 대 양산 계획이 발표됩니다. 잠깐 계산을 해봅시다. 업계 추정 가격은 약 2억 원, 2억이나 한다고요? 현대차 울산 공장 근로자 평균 연봉이 약 1억 원입니다. 아틀라스는 24시간 가동됩니다. 3교대 근무라면 3명이 필요합니다. 연간 인건비 3억 원이 로봇 1대에 2억 원으로 바뀝니다. KB증권 분석에 따르면 24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간 약 7,200만 원의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2년이면 본전을 뽑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로봇은 병가를 내지 않습니다. 휴가를 가지 않습니다. 야근 수당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산재 보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않습니다. 연간 유지비용 1,400만 원, 10년 사용한다면요? 인건비 30억 원대, 로봇 총비용 3억 4천만 원, 차이는 26억 6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건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KB증권이 놀라운 리포트를 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업가치 128조 원. 현대차가 2021년 인수할 때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약 1조 1천억 원. 5년 만에 116배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은 테슬라와 비교 분석해서 146조 원이라고 평가합니다.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올까요? 2035년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는 연간 960만 대, 보스턴 다이나믹스 점유율 추정이 15.6%, 150만 대입니다. 2035년 예상 매출 404조 원, 2035년 예상 영업이익 62조 원, 그리고 지금 증권가에서는 조용히 이야기가 돕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나스닥 상장 검토 중이라고요. 정의선 회장은 장재훈 부회장 직속으로 사업기획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시장은 해석합니다. 상장 준비다. 여러분, 현대차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로봇 회사입니다. 모빌리티 회사입니다. 피지컬 AI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약 400조 원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150조 원으로 평가받는다면요. 현대차 그룹 전체 가치가 재평가됩니다. 이것이 한 달 만에 주가가 2배로 뛴 이유입니다. 증권가는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 100만 원 돌파 전망. 투자 리포트마다 같은 문장이 반복됩니다. 현대차는 더 이상 전통 제조업이 아니다. 미래 산업의 중심이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 하나. 이 로봇들은 어디로 갈까요? 정의선 회장이 답을 내놨습니다. 미국입니다. 울산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7일 라스베이거스 콜레도 호텔. 현대차그룹 계열사 사장단과 해외 권역장 130여 명이 모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주재하는 글로벌 리더스 포럼입니다. 비공개 전략회의, 핵심 의제 2가지, 미래 제조와 노동의 혁신, 그리고 AI와 로보틱스의 기회와 도전 과제. 여기서 등장한 단어가 DF247입니다. 다크 팩토리 24/7. 불도 켜지 않고 24시간 7일 쉬지 않고 가동되는 공장, 사람이 없는 공장입니다. 피지컬 AI 기술로 로봇이 위험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대신하고 공장 전체가 데이터 기반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운영됩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로 생산 공정을 실시간 시뮬레이션합니다. 생산성, 안전성, 효율성을 동시에 극대화합니다. 로드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2028년 미국 조지아 HMGMA 공장에 부품 분류 공정 투입, 2030년 조립 공정 확대, 최종 목표는 연간 3만 대 생산하는 완전 무인 공장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말합니다. 연간 980만 대 판매 체제를 겨냥한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 전략의 핵심에 아틀라스가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왜 미국일까요? 왜 울산이 아닐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국에는 노조가 약합니다. 로봇 투입에 대한 저항이 적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오히려 자동화를 장려합니다. 제조업 르네상스를 꿈꾸니까요. 반면 울산은요. 노조가 강합니다. 단체 협약이 복잡합니다. 로봇 한 대 들어가는 것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의선 회단은 선택했습니다. 미래는 미국에서 만들겠다고요. 2026년 1월 22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소식지에 이런 문장이 실립니다.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현장을 들어올 수 없다. 노조는 분명히 말합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주가는 올랐지만 우리 일자리는 사라진다고요. 평균 연봉 1억 원 기준 24시간 가동 시 3명의 인건비 3억 원이 듭니다. 로봇은 초기 구입비 이후 유지비만 발생합니다. 장기적으로 이익 극대화를 노리는 자본가에게 좋은 명분이라고요. 그리고 더 큰 우려. 국내 공장 2곳이 물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 공장으로 물량을 이전했기 때문입니다. 1월 29일 노조는 다시 소식지를 냅니다. DF247 추진한다면 판을 엎을 것이다. 사측 행보를 보면 뻔합니다. 로봇 투입 가능한 해외 공장으로 물량을 빼고 국내 공장은 유휴화 수순을 밟을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자동화가 극대화된 신공장이 들어섭니다. 인간이 로봇을 만들고 로봇이 로봇을 만들어 모든 일자리를 대체합니다. 그 어디에도 사람은 없습니다. 소비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경제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여러분, 노조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들이 틀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두려움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대한민국 경제의 숨겨진 진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강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바위로 막아도 강물은 그 주변을 돌아 흘러갑니다. 기술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1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합니다. 생산 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어느 노동조합이 선언한 것 같다고요. 진짜가 아니고 아마 투쟁 전술의 일부일 거라고요. 과거 증기기관과 기계가 도입됐을 때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기계 파괴 운동이 있었습니다.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고 결국 그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요. 러다이트 운동. 19세기 초 영국에서 기계가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기계를 부수던 노동자들. 결과는요. 운동은 실패했습니다. 기계의 등장은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남습니다. 당시 일자리를 잃은 직공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책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기계를 관리하는 일, 공장을 운영하는 일로요. 하지만 대다수는요,
빈민가로 내몰렸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기계는 발전했지만 사람은 희생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빨리 적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가 적응을 도와줄까요? 정부는 학습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실제로 주어질까요? 50대 생산직 노동자에게 로봇 프로그래밍을 가르칠까요? 20년간 용접만 해온 사람에게 데이터 분석을 시킬까요? 말은 쉽습니다. 적응하라, 변화하라, 배우라. 하지만 현실은요. 변화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2028년 미국 조지아 현대차 메타플랜트에 아틀라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물결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중국의 저가 로봇들, 일붕의 정밀 로봇들. KB증권은 말합니다. 2035년까지 휴머노이드 시장이 연간 960만 대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요. 연간 960만 대. 전 세계적으로 매년 960만 개의 일자리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50대라면요? 당신의 자녀가 지금 20대에 제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요? 당신이 중소제조업 사장이라면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 러다이트처럼 막아서기, 울산 노조처럼 단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고 외치는 것. 결과는요? 공장은 로봇을 도입할 수 있는 다른 나라로 갑니다. 일자리는 어차피 사라집니다. 두 번째 길, 로봇과 함께 일하는 법 배우기. 현대차 로보틱스장 현동진 상무는 말합니다. 로봇은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질병과 위험을 대체하는 기술이라고요. 인간은 로봇을 학습시키고 관리하는 역할로 더욱 윤택한 환경에서 고부가 가치 일을 수행하게 된다고요. 로봇 유지보수, 로봇 프로그래밍, 로봇 관리자, 새로운 일자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자리들은 기존 생산직 일자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로봇 100대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람은 10명입니다. 100명이 아닙니다. 세 번째 길, 지금 당장 준비하기. 제조업 기술자에서 로봇 관리자로, 단순 조립에서 품질 관리로, 육체 노동에서 데이터 분석으로. 50대라고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원해야 합니다. 학습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다리지 마세요. 2028년은 불과 2년 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한 달 만에 2배로 뛴 주가, 128조 원으로 평가받는 로봇 회사, 불도 켜지 않고 돌아가는 무인 공장, 분노하는 울산 노조,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미래. 이건 단순히 현대차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전 세계 노동의 미래입니다. 로봇과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 이건 더 이상 SF 소설이 아닙니다. 2년 후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울산 노조처럼 판을 엎으시겠습니까? 정의선 회장처럼 미래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변화가 지나가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휩쓸려 갑니다. 변화는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강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정부는 준비해야 합니다. 재교육 프로그램, 사회 안전망, 기본소득 논의. 하지만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 믿지 마세요. 기업은 달려갑니다. 로봇을 도입하고 공장을 자동화하고 비용을 줄입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 그렇다면 개인은요? 당신은요?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50대라고 60대라고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2년이요. 2억짜리 로봇이 당신의 일자리 옆에 서는 날, 그날이 오면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로봇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요? 아니면 로봇에게 밀려난 실업자로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틀라스는 공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 경제학이 전하는 팩트 기반 경제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한국 경제의 숨겨진 진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